안녕하십니까, 항명문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는 몰입 아카데미 대표로 있습니다. 저는 2007년에 제가 연구할 때 몰입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몰입이라는 책 출간했는데요. 지금까지 50만 부가 팔린 그 베스트셀러면서 스테디셀러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몰입에 관심을 가져줘서 몰입 두 번째 이야기는 몰입을 뇌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그래서 몰입의 원리를 이해하는 거에 중점을 둔 책이고요. 첫 번째 책 100세 기념으로 이제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의 합본판이 나와 있습니다. 학습에 적용할 수 있냐는 문의가 많아서 공부하는 힘이라는 책을 출간했고요. 영어 공부에 어떻게 몰입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많아서 몰입 영어라는 책을 출간했고요. 최근에는 몰입을 실천을 돕는 사례 위주의 책인 슬로우 싱킹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내용은 변리사 시험 준비 몰입 사례인데요. 이거는 그 이름을 밝혀도 될 것 같은데 이준 변리사 이야기입니다. 이준 변리사가 몰입 초대석에 이제 와서 인터뷰를 이제 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준 변리사의 몰입 사례를 먼저 소개를 하고 그 이준 변리사와의 몰입 초대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제가 의도적인 몰입 이론을 이제 만들고, 그것이 실제 이제 이게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확신을 갖지 않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런 메일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2011년 12월 26일이에요. 이제 몰입 독자라고 해서 제대하고 나서 변리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특허 분쟁의 최전방에서 국익에 일조하겠다는 포부로 공부에 임했습니다. 쭉 했고요. 하지만 결과는 2009년 1차 불합격. 처음이니까 떨어졌을 거야 하면서 다시 시험을 보았으나 2010년 1차도 불합격. 정말 제가 알던 저의 두뇌로는 믿을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인간에게 최적화된 공부 방법을 찾기 위해 각종 뇌공학 서적과 수십 명분의 고시 합격 수기, 수권의 자기계발서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늘어나는 고시 기간으로 인해 외로워진 마음의 그릇을 채우기 위해 철학에 입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몰입을 읽어보니 이것이 제가 찾던 철학, 뇌공학, 합격 수기, 자기계발서를 뚜로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통일 원칙이었습니다. 철학에서의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합격 수기에서 최적의 공부 방법이던 떠올리기 방법, 또 자기계발서에 써있는 내용들은 모두 몰입을 하면 당연히 얻게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순서를 거꾸로 하여 자기계발서 등 각종 책에 나와 있는 몰입이 이미 된 겉보기 상태를 따라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따라할 수가 없었고, 하루는 간신히 따라해도 다음 날이면 원래의 저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어제 1권을 읽고 오늘 2권을 읽었는데 어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준 변리사가 그동안 이제 여러 책을 읽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몰입으로 귀결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몰입을 하면 다 해결되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깨달은 거죠. 몰입이란 말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바로 그게 제가 찾던 것이라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인가 베스트셀러였는데 왜 펴보지도 않았을까요? 그 후 다행히 2011년 2월 1차는 합격하였으나 동년 7월 2차 시험에서 고배를 마시고 다시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2012년 7월에 있는 2차 시험에 있어서 몰입을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쭉 했고요. 수동적인 공부 방법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데는 정말 진통이 오겠지만 지금과 다른 제가 된다면 무엇이라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강한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실천 의지가 강한 거죠. 이렇게 실천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이제 성공을 하더라고요. 변리사 시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준 변리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변리사 시험이 어느 정도 어렵고 뭐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준 변리사가 소개한 겁니다. 1차가
3, 4천 명이 응시해서 600명을 선발해서 경쟁률이 1차 경쟁률이 한 6대 1이 되고 2차는 그의 1차 합격자 600명과 전년도 1차 합격자 600명이 응시해서 200명을 선발해서 경쟁률이 6대 1이 조금 안 된대요. 그래서 매년 평균적으로 3,500명이 응시하므로 거기서 이제 200명이 되니까 경쟁률이 대략 17대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험생을 위한 몰입의 11가지 원칙이죠. 그러니까 수면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완된 집중, 슬로우 싱킹, 이완된 집중을 하고 공부하다 졸리면 선잠을 자고 깨어있는 시간은 1초도 쉬지 않고, 그러니까 잠은 부족하지 않되 깨어있는 시간은 1초도 쉬지 않고 공부를 이제 하는 거죠. 공부에 대한 생각의 끈을 놓지 않는 거고, 규칙적인 운동을 이제 3, 40분 하고 충분한 땀을 흘리는 숨이 차고 이런 운동을 하고 한 과목을 최소 일주일 이상 하라고 그랬는데 보통 저는 1회 독이 끝날 때까지는 그 과목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암기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진도가 천천히 나가더라도 이해 위주, 생각 위주를 해서 소화를 하면서 공부하라는 거고 미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계속 이해 위주, 미지 문제 스스로 해결하는 거는 도전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도전이 몰입의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부를 도전의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고 무한반복 기능을 활용하고 암기를 해야 될 내용.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과목, 어떤 과목이든지 그 과목을 할 때는 내가 하는 과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실천을 하는 겁니다. 3주차예요. 그리고 제가 게임과 인터넷에 좀 중독이어서 컴퓨터만 보면 몸이 막 반응했었는데 최근에는 게임은 아예 생각이 안 들고 인터넷도 거의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중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게임 중독이었는데 이제 그걸 끊을 수 있었는지는 인터뷰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몰입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을 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인터넷 게임 중독 상담도 받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던 것이었는데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처럼 이런 것들이 잘 생각이 나질 않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인데 공부에 있어서도 어서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를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3주차예요. 그러니까 몰입의 효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주일, 2주일, 3주일 계속 몰입도를 올리려는 노력을 하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4주차입니다. 변화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처음과 비교할 때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이제 변화가 나타나요. 일단 버스에서나 자기 전, 양치할 때 민사소송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고, 그죠? 깨어있는 순간은 공부 이렇게 계속 생각의 끈을 놓지 않는 거죠. 의도적인 노력을 하는 거예요. 또 굉장히 용이해진 느낌입니다. 문제가 되는 논점에 대해서 떠올리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노력을 계속 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용이해지는 거고 문제가 되는 논점에 대해서 떠올리기가 쉬워진 거예요. 6주차입니다. 민사소송법 하나만 6주를 공부하니 그러니까 저렇게 한 과목을 6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반을 민사소송법 하나만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 민사소송법에 대해 좋은 감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계속하니까 이제 몰입 효과가 나고 재미있어지니까 그 과목이 좋아지는 거죠. 마치 안 좋아하던 사람이 좋은 면이 보여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허법을 빨리 끝내고 민사소송법을 어서 다시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을 하면 이제 재밌어지니까 좋아하는 과목이 되는 거죠. 실력도 모의고사 꼴찌에서 마지막 시험은 25명 중 8등으로 올랐습니다. 깊이가 많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주 만에 그러니까 모의고사 25명 중에 꼴찌였는데 8등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실력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슬로우 싱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독서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땐 민사소송법 쟁점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그 근거를 찾기 힘들었었는데 버스에만 가서 앉으면 민사소송 전반에 대해 머리가 돌면서 왜 그런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게 왜 그러냐면 독서실 책상에 앉았을 때는 긴장을 하는데
버스에 이제 앉으면은 이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완이 되니까 훨씬 기억에 인출이 잘 되면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까먹기 전에 그 내용을 적고 다음날 단권화를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긴장이 풀릴수록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완된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이완된 집중. 이런 게 슬로우 싱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또 이제 인터넷과 게임, TV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게임은 안 한 지 6주가 지났고 이제 게임을 이제 6주 동안 안 한 거죠. 인터넷은 하루에 많으면 20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스마트폰도 일부러 안 쓰고 그냥 핸드폰, 피처폰을 쓰고 있어서 더욱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런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휴대폰, 내가 스마트폰에 중독이 된 사람은 뭐 집에 놓고 다니던가 이런 노력을 해야지 효과가 커요. 예전에는 심지어 오프라인이 되면 불안해졌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삶이 명확해졌습니다. 단지 변리사뿐입니다. 그죠? 점점 이제 목표가 명확해지고 이제 몰입의 효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평소에 밥 먹으면서나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는 대화 내용 전반이 가구, 변리사, 소송에 관한 얘기들 뿐입니다. 원래는 축구, 연예인, 다른 친구들 얘기, 뒷담화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뭐 일부러 변리사, 뭐 소송, 자기 공부한 내용이라든가 각오라든가 이런 것만 하는 거죠. 저런 얘기가 이제 쉬워지고 의도적으로도 저렇게 얘기를 해요. 공부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게 선택과 집중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선택과 집중할 때 시간이 항상 부족하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과 중요한 것을 먼저 나눠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관심을 쏟는데 중요한 것 중에서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그렇지만 내가 모르는 것, 그러니까 불완전하게 알고 있는 것을 나눠서 불완전하게 알고 있는 거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고 거기에만 집중함으로써 중요하면서 내가 아는 영역을 넓히고 중요한데 내가 불완전하게 알고 있는 걸 좁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중요한데 불완전한 걸 다 알았어. 그러면은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또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저게 선택과 집중의 공부 방식이에요. 슬로우 싱킹에 저게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0주 차예요. 이번 주에는 공부 시간이 정말 극대화된 것 같습니다. 오버페이스라는 교수님의 조언을 듣고 6시 20분쯤에 일어나던 것을 수요일부터 6시 50분으로 늦추고 밤 11시까지 공부했었습니다. 잠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잠을 뭐 5시간 이렇게 줄여서 제가 잠을 이제 늘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을 30분 늦추고 밤도 12시에서 자던 걸 11시에 자라. 수면이 부족한 거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들어요.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오버페이스가 된다는 그런 거예요. 12시 이전에 반드시 자도록 노력하였지만 자는 시간은 12시를 넘겼던 것 같습니다. 식사도 스터디하는 친구에게 양해를 구해서 각자 혼자 먹고 오기로 하여 밥 먹으면서도 최신 판례 같은 것을 보면서 애우고 식사 후 바로 도서관에 들어가서 정리하니까 아침부터 밤 11시까지의 공부가 하나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도 이제 스터디하는 친구하고 같이 먹으면 잡담을 하니까 그것도 이제 양해를 구하고 저렇게 몰입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저런 이제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11시에 공부 끝나고 중도에서 신림동까지 버스 타고 가거나 걸어갔는데 걸어가는 날은 걸어가는 게 버스 타는 것보다 생각할 환경이 주어지는지 행복감, 성취감이 배에 달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 다시 공부하러 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죠? 이제 몰입의 효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재밌고 행복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의도적인 몰입을 활용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제 공통점이죠. 사실 과하다는 교수님의 조언을 듣고도 토요일, 일요일까지 스케줄을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화요일쯤 되니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고 만취 상태같이 양말을 짝짝이로 신는 등 정신이 없고
좋은 기분이 들지 않아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집에 가서 숙면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줄이면서 이제 의욕이 막 생기면 잠을 줄이고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잠을 줄이면 안 돼요. 잠을. 확실히 저에게 깨어있게 허용된 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 12시까지 17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실감했습니다. 숙면을 취하고 나니 정상 같은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이날부터 기상시간, 수면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16주차입니다. 이번 주는 여전히 특허법을 일주일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이 이제는 너무 재밌습니다. 어떤 논점이 문제로 나와도 다 풀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직 모르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시험 볼 때쯤 되면 내가 얼마나 굉장한 실력을 갖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신감이 있는 거죠. 화요일 즈음에는 공부하다가 대법원 판례의 깊은 의미를 깨우쳐서 그것을 답안에 표출하는 연습을 하다가 너무 재밌어서 실웃음이 나왔습니다. 그죠? 공부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약점 공략은 그것대로 재밌고 잘하는 부분은 논리가 술술 나와서 너무 재밌습니다. 또한 암기에 자신이 생겼습니다. 하루에 4번, 일주일에 10번 정도 되새김질하면 거의 애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공부 시간에는 잘 안 하고 이동 시간에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될 내용을 이제 녹음을 해서 내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무한 반복 이제 플레이를 시키고 내가 이제 따라하면서 하는 그 얘기를 해요. 저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보통 저렇게 하니까 기존의 암기 방법보다 한 2배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굉장히 저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아요. 시험 끝나고 뭐 할지에 대해 생각했을 때 작년에 저 같으면 뭐 어디 놀러 가고 누구 만나고 뭐뭐 하고 이런 것만 생각났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시험 끝나고 무슨 공부를 할까 이런 생각이 주로 듭니다. 공부하는 게 재밌으니까 이제 놀러 가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무슨 공부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운동 30분만 딱 운동하고 나왔을 때의 기분과 다음날 공부 효과는 평소 운동 시간인 1시간, 1시간 30분과 비교할 때 정말 한 번만 해보고도 알 정도의 현저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운동이 그러니까 1시간을 열심히 할 때하고 30분 할 때를 비교하면 저도 그래요. 저도 테니스 단식을 한 게임을 치면 30분이고 두 게임을 치면은 이제 1시간이 걸리는데 딱 한 게임 30분을 딱 쳤을 때 가장 컨디션이 좋아요. 근데 1시간 두 게임을 치면 약간 과로를 한 상태에서 이제 연구에 몰입할 때 이제 약간 피크에서 떨어진 상태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30분만 운동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권했는데 지금 이준별리에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딱 30분만 운동한 효과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먼저 집에 가는 길부터 30분만 운동했을 땐 기분이 너무 좋고 긍정적인 생각,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인 반면 1시간 이상 운동 시에는 기분은 좋지만 약간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버워크가 되는 거예요. 약간 수면도 30분 운동했을 때 훨씬 금방 잠에 들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난 반면 1시간 넘게 운동하면 아침에 항상 졸았습니다. 그래서 30분 운동 효과가 아주 명백한 거예요. 슬럼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원래 공부할 때 슬럼프는 항상 동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운동선수들의 슬럼프와 같이 말입니다. 3월 정도 이후로 슬럼프가 전혀 없습니다. 이따 해도 1시간, 2시간 정도면 없어져서 슬럼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속가능 최선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부할 땐 일주일에 2-3번씩 가벼운 슬럼프가 오고 깊은 슬럼프에 한번 빠지면 한 달 정도는 공부량이 급격히 감소했던 것 같습니다. 몰입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슬럼프가 없다고. 그러니까 몰입 방식으로 하면 슬럼프가 없어요. 29주차 이제 시험을 치른 거예요. 시험을 치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행히 시험은 잘 치른 것 같습니다. 회로 이론에서 제가 배짱으로 제낀 부분에서 문제가 나와 조금 타격을 받았지만 다른 과목은 전부 잘 치른 것 같습니다. 회로 이론은 다른 과목과 달리 매일 조금씩 공부하여서 전체적인 이해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안 하고 매일 조금씩 했던 모양이에요. 법과목 시험 문제는 강사들이 중요하다고 찍어주는 문제에서 2문제 정도가 나왔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2문제 정도씩 나왔는데 과목당 총 4문제입니다. 저는 평소에 한 과목씩 공부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법 절차를 잘 알고 있어서 다행히 어렵지 않았습니다. 합격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만족스럽게 잘 치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시험 전날에 이제 수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시험 전날 잠을 잘 못 잤다는 거예요.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부담감을 최소화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안 와서 결국 시험날 새벽 5시에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태까지의 고생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7시에 잠이 깨어서 머리가 정말 혼탁함 그 자체여서 시험 때까지 뇌를 깨우기 위해서 아침부터 달리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전에는 조금 운동을 더 좀 많이 해야 돼요. 시험 한 달 남겨놓고는 저는 좀 운동을 한 10분을 더 늘리라고 그래요. 30분에서 40분으로. 그리고 시험 전날도 어쨌든 이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렇게 아무래도 긴장이 돼서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있어요. 8시 정도에 수험장인 한양대에 도착해서 9시까지 엎드려서 잠을 보충하니 정신이 좀 맑아지는 것 같았고 다행히도 시험 때의 집중력이 발휘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신문기사에서 운동 뒤 2-3시간 뒤에 최고의 집중력이 발휘된다 하여서 매 시험 시간 2시간 전에 5층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였더니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최고의 집중력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이제 몰입을 한 것 같아요. 이해하는 공부에 유리한 점. 그러니까 암기 위주가 아니라 이해 위주의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거에 유리한 점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변리사 끝나고 변리사 업무를 할 때도 굉장히 유리해요. 저는 막판에도 전부 다 암기하려고 애를 쓰지 않고 평소와 똑같이 계속 논리 순서를 이해하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에도 며칠씩 묶어서 한 과목씩 보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해하는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하루에 4과목을 전부 보아서 시간상 암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암기도 자동으로 잘 되고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정말 부담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나오더라도 저의 법 개념으로 풀이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막판에 암기에 부담이 없다 보니까 조바심이 나질 않아서 막판까지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다른 스타디원들은 제가 금요일, 토요일, 시험 당일까지 복싱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복싱으로 운동을 했어요. 어쨌든 이제 이 이해 위주의 공부는 이제 뭐 시험 때도 좋게 영향을 주지만 나중에 이제 변리사 실제 실무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운동. 수험 기간 중에 가장 잘한 일을 뽑으라면 단연 운동입니다. 네, 이렇게 운동이 가장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교수님 말대로 선순환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근 6개월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14시간 정도씩 공부를 하였는데도 체력은 점점 좋아지고 공부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고 이 점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집중력도 점점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 6개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14시간씩 정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을 하면 이제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한 14시간씩 공부하면 이제 그게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할 수 있게 하는데 거기에 운동이 도움이 준다라는 거예요. 쭉 이렇게 이제 계속 읽으면 정말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피드백 해주신 것들이 아니었으면 소위 고시낭인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고시 공부를 하면서 정신적으로 배운 것이 정말 많았다는 점에서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격스럽습니다. 보통 고시를 하다가 실패를 하면 그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또 실제로도 아무것도 아닌 시간으로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필연으로 간주하고 그 안에서 가치를 찾게 되는 가치관을 가지게 되어 제 고시 생활은 일단은 성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에 상관없이 성공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46주차의 결과가 나왔어요. 46주차까지 이제 계속 이준 변리사가 몰입을 실천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어학도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사고력 뭐 이런 시험 점수는 평균이 65.33이고 응시자 평균은 48.49, 합격자 커트가 59.5.
수석은 70.9래요. 그러니까 이제 합격을 한 거죠. 예, 이제 변리사 시험 합격 후에 수습 변리사로 이제 한 2년간을 있게 되는데 이제 그때 그걸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가치관이 변했어요. 가치관이 이제 변해서 이제 삶의 변화가 생기는데, 예, 저는 지금 주말도 반납하고 매일 오전 9시에서 밤 12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에 치여서 싱크 하드가 아닌 워크 하드에 가까운 형태인 것 같습니다만, 이젠 바람직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고시 공부할 때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 거가 이제 몰입을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방법도 이제 다른 거예요. 회사 자리에 편한 의자도 하나 갖다 놓고 편하게 누워서 문제를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일과 시간에는 눈치 보여서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슬로우 싱킹을 하려면 이제 의자가 이렇게 편해야지 되죠. 근데 일과 시간에는 눈치가 뭐 수습 변리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일과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내가 편하게 앉아서 할 수도 있는 거죠. 확실히 실적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문제에 집중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나아지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회사 내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집중적으로 맡아보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몰입을 하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들을 하는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그런 문제들을 잘 몰입해서 잘 해결하니까. 그래서 상황이 나아지면 회사 내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집중적으로 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게 2013년 6월 25일 건데 이제 2013년 11월 27일이에요. 제가 변리사로 일한 지도 어느새 1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상기시키면서 업무에도 적용해 왔습니다. 덕분에 저는 저희 회사에서 역대 수습 변리사들이 거의 받을 수 없었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수습 변리사들 중이 이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데 자기는 이제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일과 회사 생활에 몰입하여 회사를 저희 회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니 좋은 모습이 자연스럽게 도출되어 선임 변리사분들이 저를 많이 신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벌써 회사에서 많은 부분의 특허 상담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을 잘해요. 이건 이제 2년 차가 됐어요. 2014년 3월이에요. 저는 회사에서 열정에 대해 많이 인정을 받아서 회사에서 여태껏 2년차 변리사에게 지급한 연봉 중 가장 높은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통 4, 5년차 변리사가 맡게 되는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준 변리사가 이제 이게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그런 변리사들이 일이 많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제 뭐 끝나고 이렇게 술도 마시게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준 변리사는 그런 게 하나도 재미가 없대요. 여러 가지. 그래 자기는 빨리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그 생각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가치관이 이제 바뀐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이준 변리사는 예전에 제가 어쩌다 어른의 그 이준 변리사 사례를 소개하고 이제 다른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하고 같이 출연한 게 있는데 제가 그 장면이에요. 그 어쩌다 어른 98회 천재성을 깨우는 몰입에 이제 이준 변리사가 출연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준 변리사 사례를 마치겠습니다. 몰입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푸른 하늘에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